태호 회장의 저택은 겉으로는 다시 질서를 찾은 듯 보였지만 안쪽으로는 이미 금이 깊게 벌어져 있었다. 회장님은 사람들을 다시 통제하려 했고 단이는 진주와 가까스로 붙잡은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진주는 자신이 백준기의 딸로 살아온 세월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출생의 기록 사이에서 흔들렸고 현주는 자신을 둘러싼 친부 논란과 정란의 죄, 송기사의 침묵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단이와 진주는 회장님 방 옆 작은 응접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 그리고 7년 전 사고 당시 차량 이동 기록이 놓여 있었다. 진주는 한참 동안 박철수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바라보았다. 백준기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서 목격됐던 남자. 사라진 운전 기록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 그리고 유나가 말하지 못한 그날의 빈칸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진주가 낮게 말했다. 박철수를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우리 아빠 사고 현장에서 뭘 봤는지 알아야 해요.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볼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숨어 있었다면 누군가가 숨긴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두려워서 도망친 거고요. 진주는 서류를 접었다. 그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회장님인지 정란 사모님인지 아니면 김명의 씨인지 알아내야겠네요. 단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주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단이 씨도 아직 언니분 얘기만 나오면 숨이 막히죠. 단이는 잠시 진주를 바라보았다. 네. 그런데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언니가 살아있다면 왜 숨어 있었는지, 준기 대표님 사고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당신 어머니 기록을 왜 지키려 했는지 전부 알아야 해요. 진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보다 먼저 아빠가 왜 죽어야 했는지. 단이는 그녀의 손 옆에 손을 내려놓았다. 붙잡지는 않았다. 진주가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렸다. 잠시 뒤 진주가 먼저 단이의 손을 잡았다. 도와주세요. 단이의 눈가가 젖었다. 끝까지 도울게요. 그때 문이 열리고 태호 회장이 들어왔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몸은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서늘했다. 강 실장이 뒤에 서 있었다. 태호 회장은 진주와 단이 사이에 놓인 서류를 보았다. 박철수까지 찾겠다는 건가? 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태호 회장은 대답 대신 단이를 바라보았다. 김 사장, 클로이 말이야. 아무래도 오정란과 내통하는 것 같아. 진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단이가 낮게 물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태호 회장은 진주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오정란이 갇힌 방에 쪽지가 들어갔고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이 클로이였다. 오정란은 그 직후 움직였고 박철수 이름도 다시 떠올랐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지. 진주는 웃지 않았다. 저는 정란 사모님과 거래하려 한 게 아니라 시험한 겁니다. 태호 회장이 돌아보았다. 내가 누구를 시험할 처지인가? 진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도 지금 제게 숨기는 게 있잖아요. 태호 회장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회장님, 지금은 서로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박철수를 찾는 게 먼저예요. 태호 회장은 단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모두들 클로이에게서 눈 떼지 말고 감시해. 오정란과 다시 만나는 순간 바로 내게 보고해. 진주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감시하셔도 됩니다. 대신 저도 회장님을 감시하겠습니다. 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진주는 서류를 챙겨 먼저 방을 나갔다. 단이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태호 회장이 낮게 불렀다. 김 사장. 단이가 멈췄다. 너도 조심해. 백진주가 내 손을 잡았다고 해서 내 편이 된 건 아니다. 그 애는 자기 아버지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 버릴 수 있어. 단이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건 회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단이도 방을 나갔다. 태호 회장은 두 사람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강 실장에게 말했다. 박철수 먼저 찾아. 김단이보다 백진주보다 먼저.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택의 다른 쪽. 정란은 더 이상 안주인이 아니었다. 회장님이 그녀를 완전히 내치지는 않았지만 방 하나를 내어주고 외부 출입과 연락을 제한했다.
집안 사람들은 그녀를 예전처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말 안에는 두려움보다 조롱이 섞이기 시작했다. 옥집사는 일부러 낡은 앞치마를 가져와 정란 앞에 내려놓았다. 오늘부터는 식사 시간 전에 주방 쪽 일도 조금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정란은 앞치마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나더러 이걸 하라는 거야. 옥집사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집안에서 지내시려면 집안일 정도는 거두시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정란의 눈빛이 타올랐다. 박태우 회장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사모님께서는 당분간 손님이 아니고 가족도 아니니 집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일을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정란은 앞치마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옥집사, 당신 내가 다시 일어서면 제일 먼저 내쫓을 거야. 옥집사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다시 일어서시면 그때 생각해 보시죠. 정란은 분노를 삼키며 주방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자신이 손짓만 해도 사람들이 움직였던 공간이었다. 이제 하녀들이 그녀에게 그릇을 건네고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닦으라며 걸레를 내밀었다. 정란은 손을 떨며 걸레를 들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얼굴을 뒤덮었다. 그 순간 한 젊은 하녀가 실수한 척 물그릇을 정란 쪽으로 밀었다. 물이 정란의 치마 끝을 적셨다. 정란은 그 하녀를 노려보았다. 지금 일부러 그랬니? 하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말은 사과였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정란은 손을 들어 올리려다가 멈췄다. 회장님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태우 회장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시 완전히 내쫓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란은 손을 내렸다. 그래. 웃어. 지금 많이 웃어도 너희가 내 앞에서 웃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멀리서 옥집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다. 그 시각 현주는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방 안 커튼은 닫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비워진 잔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출생기록 복사본과 송근태의 친자 확인서, 그리고 태우 회장이 던진 말이 적힌 메모를 번갈아 보았다. 송근태가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태우 회장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 어느 쪽도 그를 구하지 못했다.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현주는 잔을 쥔 채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넌 내 곁을 떠나겠지. 그의 눈에 진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곁에 있고 싶었던 여자.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끝까지 붙잡지 않았던 여자. 클로이. 그는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나는 버려져 혼자일 거야.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송근태가 보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못했다. 도련님이라 불러야 할지 현준아라고 불러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이. 그러나 평생 제 아들처럼 지켜본 사람. 송근태는 주먹을 쥐었다. 우리 현준이 괜찮으려나. 그는 뒤돌아섰다가 다시 현준의 방문을 보았다. 오정란 누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가 정란의 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유나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선명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현준과 송근태의 친자 확인서 파일, 그리고 새로 얻은 사진 한 장. 7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찍힌 송근태와 의문의 여자 사진이었다. 유나는 현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송근태가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유나가 먼저 문을 닫았다. 현준은 고개를 들었다. 최유나 씨가 여긴 왜 왔습니까? 유나는 방 안에 가득한 술 냄새를 맡고 비웃듯 말했다. 무너져 있네요. 나가요. 유나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나가긴 아까운 걸 들고 왔는데요. 현준의 눈빛이 변했다. 또 뭘 흔들려고. 유나는 다가왔다. 너의 비밀이 나한테 들어온 건 어쩌면 운명이야. 현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내 비밀이라면 이미 다들 갖고 놀았어요.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달라요. 송 기사님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그 정도 문제가 아니거든.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낮게 웃었다. 너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야지. 너도 7년 전에 책임이 있잖아.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뜻입니까?
유나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7년 전 사고 당일 송근태가 몰았던 차량 기록과 그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가리키는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현주는 화면을 보자 숨을 삼켰다. 이게 뭐야? 유나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인 척하고 싶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 사고와 연결돼 있어. 정난 사모님, 송 기사님,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는 클로이까지. 현주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유나는 뒤로 물러났다. 보고 싶으면 나를 도와요. 뭘요? 박민준 본부장님을 막아요. 현주는 헛웃음을 흘렸다. 결국 그 얘기군요. 민준 씨가 나를 치면 나도 다 터뜨릴 거예요. 내 출생도 송 기사님도 7년 전 사고도. 현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유나 씨, 당신은 정말 끝까지 자기만 살려고 하네요.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살아야죠. 왜 나만 죽어야 해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럼 당신은요?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정난 사모님 아들로 살면서 누린 게 없어요. 아델 안에서 숨쉬고 회장님 아들 행세하고 클로이 곁에서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예요. 현주는 말을 잃었다. 유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선택해요. 나랑 손잡고 민준 씨를 막을지 아니면 당신 비밀도 같이 터질지. 현주는 유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덤비지 않았다. 너무 많이 무너진 사람은 오히려 차갑게 변하기도 했다. 나가요.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현주는 낮게 말했다. 그 자료 터뜨리고 싶으면 터뜨려요. 대신 그 순간 당신도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유나는 이를 악물었다. 후회할 거예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나가 방을 나간 뒤 현주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송근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도련님. 현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으셨어요. 송근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말해요. 7년 전 사고 당일 송 기사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송근태의 얼굴이 굳었다. 현주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이번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송근태는 입술을 떨었다. 그날 저는 준기 대표님 차를 따라갔습니다. 현준의 손이 굳었다. 누구 지시였습니까? 송근태는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지시였습니다. 현주는 눈을 감았다. 엄마. 하지만 사고를 내려고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말도 이제 지겨워요. 송근태는 다급히 말했다. 정말입니다. 그날 차 안에 있던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졌습니다. 현준이 눈을 떴다. 누구였습니까? 송근태는 말을 하지 못했다.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숨기시네요. 도련님. 그만하세요.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송근태의 얼굴이 무너졌다. 현주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송근태는 그 자리에 남아 자신이 또 한 번 현준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단희와 진주는 박철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윤정이 수소문한 결과 박철수는 오래전 아델 협력사 창고 관리자로 일하다가 7년 전 사고 직후 사라졌고 최근 지방의 한 요양병원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정보가 나왔다. 진주는 바로 떠나려 했다. 단희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같이 가요. 진주가 단희를 보았다. 단희 씨도요. 네. 이번엔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진주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민준도 따라가려 했지만 진주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는 유나 쪽을 봐줘요. 그 아이가 뭔가 잡고 있어요. 민준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괜찮겠어. 진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단희 씨랑 같이 갈게요. 그 말에 민준은 더 붙잡지 못했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자 태호 회장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강 실장이 뒤에 섰다. 회장님, 박철수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호 회장은 낮게 말했다. 박철수가 입을 열면 오정남만 다치는 게 아니다. 김 사장님도 다치겠습니까? 태호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백진주가 다칠 거다.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할까요? 태호 회장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박철수를 먼저 데려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
그 시각 정란은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끝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녀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옥집사가 다가와 낮게 말했다. 사모님, 송 기사님이 현준 도련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정란의 손이 멈췄다. 현준이가 또 뭘 들었어? 최유나 씨가 다녀갔습니다. 정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계집애가. 옥집사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7년 전 사고 자료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란은 그릇을 내려놓았다. 분노가 얼굴 위로 번졌지만 곧 억눌렀다. 옥집사. 네, 사모님. 나가야겠어. 옥집사는 미소를 지었다. 어디로요? 정란은 조용히 답했다. 박철수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 회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란은 옥집사를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이 도와. 옥집사의 미소가 사라졌다. 정란은 낮게 말했다. 당신이 김명희 편이라면 더더욱 알아야 할 거야. 박철수가 입을 열면 김명희도 무사하지 못해. 옥집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란은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당신도 알고 있네. 옥집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란이 다가가 속삭였다. 김명희가 살아있으면 그 여자도 죄가 있어. 그렇지. 옥집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란은 웃었다. 이제 보니 이 집에서 제일 많이 숨긴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어. 늦은 오후, 단이와 진주는 요양병원 근처 낡은 하숙집 앞에 도착했다. 윤정이 보내준 주소였다. 진주는 차에서 내리며 숨을 골랐다. 단이도 옆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오래된 전단이 쌓여 있었다. 진주가 문고리를 잡았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안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다. 단이와 진주가 동시에 서로를 보았다. 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철수 씨. 김단희입니다. 백준기 대표님 사고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요? 난 아무것도 몰라. 진주가 앞으로 나섰다. 저 백준기 딸입니다. 안쪽 움직임이 멈췄다. 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우리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고 계시죠? 문 안쪽에서 남자가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누가 죽이려 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이가 말했다. 박철수 씨, 당신이 숨으면 또 누가 다칩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마른 얼굴의 남자가 틈 사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주 얼굴을 보자 눈이 커졌다. 살아있었구나. 진주는 숨을 멈췄다. 저를 아세요.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 말고. 그의 시선이 진주 뒤쪽, 더 먼 곳을 보는 듯 흔들렸다. 내 엄마.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진주가 문 가까이 다가섰다. 우리 엄마를 아세요. 박철수는 문을 더 열지 못한 채 떨었다. 그날 차 안에 있었다. 진주의 손이 떨렸다. 누가요? 박철수의 입술이 말랐다. 송근태가 아니야. 오정란도 아니야. 그날 차 안에서 백준기를 막으려던 사람은. 그가 말을 잇기 전 골목 끝에서 검은 차량이 멈췄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 왔어. 단이가 뒤돌아보았다. 진주가 박철수의 팔을 붙잡았다. 누가요? 박철수는 거의 울 듯 말했다. 박태호 사람들. 그 순간 진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진주는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진주야, 거기서 나와. 유나가 방금 메시지를 보냈어. 박철수는 증인이 아니라 미끼야.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민주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사람을 찾는 순간 누군가 김명희 씨를 움직이게 만들 거야. 단이가 진주의 얼굴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진주는 전화를 든 채 단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박철수가 갑자기 진주 손목을 잡았다. 내 엄마 이름 알고 싶다고 했지. 진주는 숨을 삼켰다. 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백진주 엄마가 아니야. 단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주의 입술이 떨렸다. 무슨 말이에요? 박철수의 시선이 단이에게 향했다. 내가 찾는 진짜 엄마는 김명희가 알고 있어.
골목 끝 검은 차량 문이 열렸다. 강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이는 진주의 손을 잡았다. 나가요. 진주는 박철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7년 전 그날 죽은 건 백준기가 아니어야 했어. 원래 표적은.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뒤쪽 창문이 열리고 누군가 박철수를 끌어당겼다. 진주가 손을 뻗었다. 박철수 씨. 단이가 그녀를 붙잡았다. 진주 씨, 지금 나가야 해요. 골목 밖에서 강 실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주는 이를 악물고 단이와 함께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다른 쪽 길도 막혀 있었다. 진주는 단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단이 씨. 단이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오늘은 같이 빠져나가요.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그 시각 현주는 유나가 남긴 파일을 다시 열어보고 있었다. 사진 속 7년 전 사고 차량 옆에 서 있던 여자의 그림자. 그는 확대된 얼굴을 보며 손이 굳었다. 단이와 닮았다고 생각했던 얼굴. 그러나 조금 달랐다. 눈매가 더 부드럽고 표정은 더 슬펐다. 현주는 낮게 중얼거렸다. 김명희. 그때 유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도 알고 싶죠? 당신이 누구 아들인지보다 더 무서운 거. 현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곧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7년 전 사고의 원래 표적은 백준기가 아니었어요.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세 번째 메시지.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현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듯 흔들렸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방 안으로 송근태가 들어왔다. 도련님. 현주는 그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7년 전 사고 원래 표적이 저였습니까? 송근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주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이번에도 거짓말하면 나 정말 당신 안 봅니다. 송근태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침묵 하나가 현준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다.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래서였구나. 송근태가 다가왔다. 도련님, 그게 아닙니다. 현주는 뒤로 물러났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어서 다들 나를 숨기고 죽이고 버리고 지키고 그랬던 거군요. 송근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주는 낮게 말했다. 그럼 말해요. 원래 누가 나를 죽이려 했습니까? 송근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정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아니야.